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공표를 해왔었는데요. 이 5G 상용화는 다음 달로 연기가 됐고 혼란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준비가 안 됐는데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혜람 기자와 함께 관련한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특히 정부에서도 어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냈었는데 계속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온 건가요? 네, 일단은 좀 이번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특징부터 좀 꼽아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계는 이 정부가 원하는 일정대로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일통삼사는 사실 이달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5G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공식 행사로 팡파레를 원래 터뜨리려고 했는데요. 이 행사가 취소가 됐고 5G 상용화는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로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의 버라이즌사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1일에 5G 폰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1년 몇 개월 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공언은 지켜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문이 4월 5일에 나온다, 10일에 나온다 소문이 무성하다가 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5G를 4월 5일에 정식 출시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욕만 넘친 이 정부가 키를 쥐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에 올해 3월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 정부가 3월 28일에 VIP 행사를 잡고 29일부터는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침 아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1일에는 사실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제한적으로는 하기는 했습니다. 이통 3사가 5G 전파를 일단은 쏘아 올린 건데요. 이 전파를 사용하려면 일명 동글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라우터를 갖고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사실 이 동글이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저도 취재를 위해서 이 통사에 이 동글이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요청을 저도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들만 이 5G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용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상용화 시점이 됐는데 정부 지침은 지침이고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그 일정을 쫓아가지 못하고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버라이즌이 4월 11일로 못 박았으니까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가져오려면 최소한 4월 10일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갤럭시 S10 5G는 4월 5일에 했으니까 제품은 준비가 될 것 같고 망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상용화 그리고 5G 상용화를 하려면 스마트폰 제조 말고도 3가지가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5G 스마트폰은 일단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고 날짜가 나왔고요. 앞으로 스마트폰과 이 통사의 기지국망의 연동이 완성형이 돼야 됩니다. 또 통신사들이 5G 요금제를 내놔야 되는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제조 자체보다 이 5G 망품질의 안정화에 조금 더 불안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좀 불안한 조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통 3사와 망 연동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기지국에서 속도 그리고 안정성에 문제가 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갤럭시 S10 5G의 전파 인증이 지금 오늘이 22일인데 4일 전인 18일에 겨우 통과가 됐거든요. 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5G 기지국의 네트워크 장비사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기지국 장비 인증을 작년 10월에 받았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업계는 그때부터 5G 상용화 3월에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통 3사는 삼성전자의 5G 폰으로 현재 통화 음질, 또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배터리 소모량 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연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하는데 일부 기지국에서 속도가 안 나오고 또 일부 기지국에서는 핸드폰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르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핸드폰과 기지국과의 연동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5G 기지국은 현재 수도권에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는 5G가 깔려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5G와 LTE가 망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연동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또 LTE와 5G망을 제공하는 장비 회사별로도 또 이 장비가 다릅니다. 예. 아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뿐 아니라 뭐 화웨이, 노키아, 뭐 에릭슨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장비 회사별로도 망 연동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3월 28일에 예정됐었던 이 VIP 5G 공식 행사가 뭐 알려지기로는 5G 단말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라는 거 알려져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러면 100대만 소량으로 만들면 되지 않았겠느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5G 네트워크망의 품질에 있어서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나오는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 의혹이라면 의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을 해보면 제품이나 네트워크망은 어떤 회사나 정부 측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되겠지 하는데 제일 민감하게 다가오는 게 요금제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무성합니다. 어디까지 요금제가 더 올라갈까? 뭐 이거는 좀 확정되고 있습니까? 뭐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이 5G 요금제도 여전히 정부 손 아래서 표류 중인데요. 일단은 SK텔레콤이 먼저 확정을 좀 해야 됩니다. SK텔레콤은 전 세계 이동통신사 중에서 유일하게 요금제를 정부로부터 인가를 인가받는 사업자입니다. SKT가 이제 1등이니까 요금제 인가를 받아야 이와 유사하거나 이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KT나 LG U+도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겠죠. 일단은 알려지기로 SK텔레콤은 75,000원에 150GB, 95,000원에 200GB, 125,000원에 300GB를 제공하는 골자로 하는 요금제를 일단은 인가받겠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를 과기부는 반려한 상태고요. 과기부가 반려한 이유는 고가 요금제만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아무래도 7만 원대 요금부터 시작되는 요금제를 인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가계통신비 인하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이것을 이유로 3만 원대 요금제 추가를 지적했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일단 4월 5일에 맞춰서 단말기가 나오려면 5G 폰이 나오려면 인가에 걸리는 시간을 좀 고려를 해서 업계는 SKT가 이르면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새로운 그 안을 가지고 정부에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3만 원, 4만 원대보다는 5, 6만 원대가 좀 현실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요금제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만 원대 데이터는 그럼 얼마나 데이터가 용량이 제공이 될 것이냐 또 하나의 문제인데 10GB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정들이 나옵니다. 예, LTE 주력 요금제 4세대 주력 요금제가 5만 원대인데 이 5만 원대 요금제가 4GB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LTE보다는 5G의 가장 저렴한 그 요금제가 뭐 데이터를 2배 정도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건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데 일단 이 통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다 같이 똑같이 코멘트하는 게 이 5G 진행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부의 업적과 또 인가제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취재한 기자에게는 미안하긴 하지만 확정된 게 없으니까 우리들도 계속 헷갈리네요.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스마트폰은 5G 때문에 더 비싸질 테고 요금제도 지금보다 더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근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실 당근책이라고 할 거는 LTE 폰에 비해서 5G 폰이 얼마나 더 훌륭한가, 얼마나 더 사고 싶은가가 돼야 될 텐데 예. 사실 이 혜택에 대해서도 좀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가 스마트폰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해보면 한 달에 13만 원에서 14만 원대 정도가 일반적인 요금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일단 삼성 5G 폰의 가격대가 140에서 15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를 24개월 할부를 생각을 하고 또 7만 5천 원 요금제가 주력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더하면 그 정도 가격대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조금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통사와 유통업계가 상생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동안은 이 판매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쓰면서 단말기의 실구매 가격을 낮춰오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판매인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까지 줄어드니까 정말 14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가격을 쓰면서 5G 폰을 누가 왜 쓰느냐? 그만큼 좀 괜찮다라는 콘텐츠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예. 일단 속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5G가 LTE보다 20배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장애물이 없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사실 이 킬러 컨텐츠들도 중요할 텐데 이 통사들에서는 AR, VR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형 게임사들이 과연 VR 게임을 내놓을 것인가 사실 이것도 업계 관건인데 예. 대형 게임사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VR 게임 2, 3분 이상 하면 어지러워서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게임을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보다 중요한 거는 5G 인프라와 콘텐츠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인데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통신비의 2배 이상을 내고 5G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혜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